위넨에서 라디오 두 번째 시즌 위넨에서 만난 사람 코너 1회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나와 다른 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살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분이 있다면 귀를 쫑긋 세우고 위넨에서 만난 사람을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이어 위넨에서 만난 사람 첫 손님으로 위넨의 버스기사 윤인지님을 모셨습니다. 엔진 윤인지님 기억하시죠? 잠시 후 윤인지님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Arabella Park, Klinikum Bogenhausen, Umstieg zur U4. Change here for U4. Bitte beachten Sie diese Verordnung SSI 2 Maßnahmen. Lasten nicht Gegner heute selbst übermütig Fahrzeuge. Dies fordert der öffentliche Raum temporär vom Transport. 네, 윤인지님이 운전하시는 버스 소리를 듣고 왔어요. 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고 안내방송 소리도 들리는데요. 이렇게 소리로 들으니 윤인지님이 운전하시는 버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드네요. 버스 기사로 사는 그 하루의 일과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정말 소리 녹음 잘 됐네요. 네, 예, 뮌헨 대중교통 중에 버스는 24시간 365일 체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근무 일정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새벽 근무 팀이고요. 어떤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근무 시간은 역시 달라집니다. 아, 그럼 새벽 근무라고 하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나요? 그 시간에는 이제 버스가 없을 텐데 어떻게 다니세요? 보통 첫 근무 시간이 4시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2시간 전에 저는 기상을 하고, 그러면 보통 2시나 3시에 기상을 하고, 일반적으로 회사까지 걸어서 이동하는데요. 이동 거리가 약 3.5km. 어, 그래서 운동 겸 걸어서 가고 있고요. 가끔은 자전거도 타고, 혹시 전철이 있으면 전철도 이용하고요. 네. 뭐 회사에서는 아주 빠른 시간이면 택시도 제공을 하는데요. 저는 네. 운동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 시간은 한 8시간 정도? 그럼 보통 음, 1시나 4시까지에는 대부분 근무가 마치고요. 그 음. 사이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 시간도 있고요. 빨리 일을 시작하니까 귀가도 빠른 편이죠. 아, 다른 사람과의 비슷하게 8시간 근무는 하시는데 일찍 퇴근하시니까 하루가 길겠어요. 맞습니다. 퇴근하고 오면은 또 애들 학교 가서 다시 집을 데려오는 일도 하고, 또 애들 음, 식사도 준비해주고, 특히 제가 하는 요리를 많이 좋아해서 또 식당에서 음. 하는 것보다는 아빠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해서 잘 해주는 편입니다. 네, 아니, 저도 그 윤희진님 인스타그램에서 음식 사진을 좀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맛있다고 할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고. 못하시는 요리가 없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아빠를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말고 또 버스 기사로 일할 때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도 있다면 단점도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단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저에 대한 단점인데, 저희 동료 중에는 저같이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없어서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음, 역시 장점이라고 하면은 67세까지는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가족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맞네요. 정년 보장이라니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언어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어, 제가 하는 업무가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쓰려고 해도 좀 쓰는 기회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독일어가 좀 생각보다는 잘 늘지 않고 있고, 음, 사실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데모가 있어서 길이 막힌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 본부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항상 독일어로 해야 되고,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고 그 무전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좀 의사소통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독일어는 상당히 잘해야 되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늘진 않네요. 네. 아, 그래도 대단하세요. 독일어를 공부하셔서 면허를 따시고, 또 운전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운전을 하시면서 생기는 문제들 잘 해결해 오셨으니, 언어에서도 문제가 없어 보이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버스 운전을 하면 이제 정년 보장이 된다 하셨는데, 어, 그러면 버스 운전을 시작을 하시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 나이까지 쭉 계속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맞긴 한데요. 거기에 네. 대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면허는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거든요. 그 갱신을 할 때마다 건강검진이 항상 필수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인 게 제가 체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현재 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재택근무하시고 하는데 저는 밖에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그만큼 또 직접적으로 고객과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고 업무가 일찍 끝나면은 또 개인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은 네. 점이고요. 또 휴가도 긴 편이고요. 그 운동하실 때 어떤 운동 하세요? 보통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푸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악력기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악력기를 해서 손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음, 가능하면은 출퇴근 걸어서 많이 다니고 또 뛰기도 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시면 보통 실력이 아니실 것 같은데, 푸시업은 한 번에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한 번이라기보다는 하루에 제일 많이 했었던 게 1900개 정도까지 했었고요. 한 3개월 정도 세상에. 매일 평균적으로 한 1000개 정도 했었었고요. 또 겨울 돼서 좀 추워서 좀 다른 운동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근력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또 걷기 운동? 아, 운동이라기보다는 항상 좀 빨리 걷기를 해서 체력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손 체조라고 그러시길래, 뭘 하시겠어 하고 여쭤봤더니, 1000개 단위로 하시는지는 몰랐네요. 진짜, 직접,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보셔도 되게 동안이신데, 신체 나이는 더 젊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음.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버스 운전 기사로 일하는 것이 그 직장이 꿈의 직장인 것 같아요. 운동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또 정년이 가장 중요한 정년이 부장이 되고요. 휴가도 사실 한국 분들이 들으실 땐 버스 운전을 하면 그거는 제약이 좀 있겠지 생각하실 텐데 그것도 휴가도 뭐 다른 직장과 동일하게 휴가 일수도 네.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안정적이고 좋네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지 하실 만한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 말고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버스 운전하시는 중에 식사나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 역시 식사하고 저희 생리현상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식사는 보통 도시락이나 과일 준비해서
휴식 시간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화장실은 대부분의 종착역에 설치가 돼 있어요. 하지만 또 없는 곳도 있어서 그곳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잠시 그 종착역에서 시간이 5분 정도 있을 때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차가 막히거나 할 경우에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네. 아니,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점심에, 과일 먹고, 빵 먹고,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사실 독일은 점심을 간단히 먹잖아요. 예, 예. 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냥 샌드위치 싸가서 간단히 먹고 바로 일하고, 그러니까 독일 문화 안에서 그 생활하시는 것 같네요. 점심 식사도 그렇게 하시고. 저도 사실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미넨에서 몇 년 살았던 나름 뮌헨어였는데요. 네. 미넨에 살 때 보니까 제가 살던 그 동네를 짧게 운행하는 버스도 있었고, 또 시내를 가보면 또 시내를 도는 버스도 있었고 했던 기억이 나요. 버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미넨의 버스 노선은 몇 개나 되나요? 보통 주간이 약 80개, 그 야간이 1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러면 그 노선을 다 외우고 계신 건가요? 외워야 하나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뮌헨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동과 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동부에 속해 있고 그래서 동부에 속해 있는 노선 저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동부만 외운다고 해도 그 길이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버스 기사님이 한 노선만 운행하거나 하진 않으시나 봐요. 그렇지 않고요. 매일매일 다른 노선을 배정받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길을 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길치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해 떠 있을 때 갔던 길 다르고 또 해지고 깜깜할 때 가보면 다르다고 하는데 혹시 노선이 헷갈리셔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저도 처음에는 밤에 갔던 길, 낮에 갔던 길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실수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길을 잘못 들어가서 다행히 이제 승객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탈출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저도 그런 버스 타본 적 있어요. 그때 버스 기사님이 다른 길로 가셔서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저랑 같이 탔던 승객분들이 한마음으로 기사님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 네. 도와주셨네요. 네.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남일 같지 않게 도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안행어 버스라고 하셨어요. 그 긴 버스를 운전할 때 또 좌회전, 우회전, 코너링 같은 거 혹시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일단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 차량이 길기 때문에 네. 구조상으로는 좀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우회전할 때는 두 개 차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음, 그건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버스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뒤에 부분이 따라오다 보면은 회전할 때 역시 그 뒷부분이 옆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뒤를 보면서 운전하는 편입니다. 네. 그 작은 차 하나 운전하는데도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 버스는 더 신경 쓸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는 편이고요. 어, 또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줄이고 또 제가 이거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은 또 차를 음, 세워서 보고 다시 판단을 해서 운전하는 편입니다. 아, 왜냐하면 또 힘들 때는 쉬어가는 게 맞고요. 그게 저희 네. 인생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땐 우리가 좀 늦게 따라가게 되더라도 쉬어가는 거. 그게 인생과 비슷한, 운전과 인생의 비슷한 부분이네요. 예, 그럼 혜자 PD님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 해주세요.
예, 저도 처음에 궁금해서 찾아봤던 내용인데 혜자님이나 청취자분들께 질문하고 싶어서요. 네. 혹시 뮌헨 시내버스의 시간당 평균 속도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시속 한 30 정도 되려나요? 느리면서도 빠르게 달렸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정답은 시속 10km입니다. 아, 10km. 굉장히 느리네요. 그렇죠? 뮌헨 시내 일반적인 속도는 시속 50km이고요. 그리고 지역, 구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교, 유치원, 아니면 양로원, 병원 그런 곳은 시속 30km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정차 시간까지 포함된 평균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음, 여기에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시속 10km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승객은 안전할까요? 네. 10km 정도면 아주 안전할 것 같은데요. 정답은 절대로 아닙니다입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도 초기에 테스트를 해봤었고 그 버스 안전교육 했을 때 10km 잡아봤을 경우에도 손님이 앞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도 풀장 갔을 때 파도가 크지 않아도 중심을 못 잡는 거랑 같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속 10일 경우에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군요. 그럼 버스에서 손잡이는 꼭 잡고 있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이 라디오 음,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핸드폰을 하시더라도 가급적 좌석에 앉으시고 그리고 손잡이는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음,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항상 버스에서는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는 거. 누구보다 버스 운전기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질문은 이제 다 하신 건가요? 저에게? 저에게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볼까요? 아, 네네. 그러면 이번 질문은 청취자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청취자 퀴즈. 뮌헨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석에는 안전벨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유심히 본 적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그렇지만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겠네요. 맞죠, 기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다 아시죠? 정답은 다음 방송에서 공개할게요. 새로운 인생을 꿈꿔보고 싶을 때, 색다른 인생을 만나보고 싶을 때, 윈헨에서 라디오, 윈헨에서 만난 사람.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뿌듯하거나 재미있는 경험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되게 많이 있어요. 재미도 있고요. 특히 저 음, 같은 경우는 어느 어르신께서 커피를 사주셔서 잘 마셨었습니다. 와, 운전을 승객의 마음에 쏙 들게 잘하셨나 봐요. 예, 제가 운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천천히 하고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음, 가능하면 쏠림이 없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승객분들이 내리시면서 저한테 고맙다 인사를 많이 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음. 저도 아주 기분 좋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버스 탔을 때 기사님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셔서 제가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무릎에 앉은 적이 있어요. 정말 브레이크만 안정적으로 밟아주셔도 참 정말 안전한데
근데 그렇게 운전을 또 편안하게 하시고 또 승객으로부터 그런 인사를 받으실 때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게 되셨을까요? 예, 우선 그 기사분님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운전 경력에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1988년도에 제가 면허증을 땄고, 그리고 트럭을 한 20년 정도 운전했어요. 뭐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집안일을 많이 도왔었고요. 특히 과일 배달할 때 수박 같은 경우는 트럭 안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수박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안 그러면 상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게 버스에서도 역시 실력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 운전 실력이 아웃스빌딩 하시면서 배운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나신 거네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또 조심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서 모든 게 안전, 조심,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안전 운행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고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네. 한국에는 그런 사고 영상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음. 참고를 하고 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나의 운전을 통해 이동을 시켜드려야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그것도 이제 안전 운전을 하시게 된 이유이시겠지요. 서로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네. 사고가 나면은 시간적인, 금전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고 나면은 서로 힘들어지니까요. 역시 네. 사고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그 윤희지 님이 운전하시는 버스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미네네 가서 꼭 타보리라 다짐해봅니다. 그럼 이번 질문은 미네네에서 만난 사람을 모신 분들이라면 꼭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 질문인데요. 미네네에서의 삶을 5글자로 표현하신다면? 가화만사성 아니면 영어로 할까요? 네. HAPPY 어, P입니다. 정말 정확히 5글자네요. 근데 딱 얘기를 듣는데 뭐 같은 의미겠지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또 가족을 무척 아끼시는 마음이 드러나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거는 뭐 뮤난뿐만이 아니고 일단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못할 일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해피한 우리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떠올랐습니다. 정말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항상 곁에서 힘이 되고 고생하고 또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리고 우리 딸 사춘기 잘 이겨내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크는 우리 아들 고맙다고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계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우리 뮌헨에서 만난 인연들 지금은 자주 못 만나지만 빨리 모든 게 안정돼서 예전처럼 서로 즐겁게 만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요. 한국에 계신 젊은 세대분들 만약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은 독일에 와서 좀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물론 뭐 한국도 교육이 잘 돼 있고 하지만 제가 독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다 안정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학비나 생활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어,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럽에 있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만약 독일이나 아니면 이곳에서 현지 취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엔 영주권 취득도 뭐 기간이 또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독일어로 해서
학위를 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인생에서 도전을 한다는 그 자체가 도전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 또 성취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뮌헨에서 라디오 장수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뮌헨에서 만난 사람. 2회에 걸쳐 버스기사 윤인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뮌헨에서 버스기사로 사는 삶을 살짝 들여다보고 오신 기분 어떠셨나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 번호보다 기사님 얼굴을 먼저 쳐다볼 것 같아요. 라디오라 윤인지님의 멋있는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버스에서 마주친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부드러운 브레이크 실력과 코너링 실력을 갖춘 버스 기사님을 만나신다면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오늘부터 저도 그래야겠어요. 뮌헨에서 만난 사람 첫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그리고 저 DJ 혜자 PD였습니다. 곧 다시 만나자는 독일어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비스 바이!